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 금토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시행되는데요. 사전투표 앞두고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재 판세와 변수들, 염태영 민주당 선대위 민생 우선 대전환 플랫폼 상임위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 잠시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5차 법위 내에서 접전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민주당 쪽에서요? 예, 여론조사가 뭐 절대적일 수는 없고 그것은 이제 추세, 흐름 이런 것이 보는 게 주 관점 아니겠어요? 지난주 전까지 대략 5% 안팎으로 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가 지난주부터 초박빙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뭐 대부분 이구동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선거 후반에 가서 이렇게 박빙으로 붙는 거는 결국은 그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이 마음을 정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월까지 유보 의견을 포함한 무당층이 2월 셋째 주까지는 19%에서 4주차는 14%로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갤럽 조사예요. 그리고 또 후보 선택 기준이 자질이나 역량 이것을 보겠다는 사람이 34%로 나왔으니까 이것만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확연히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지층이 결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웃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말씀도 하셨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결렬을 통보를 받았다.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관측들도 있었고 우상호 의원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단일화 물 건너 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로서는 7, 8알이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나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여론조사 방식 경선이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게 참 어려운 시간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죠. 네. 또 금주 금토는 또 사전 투표를 하게 되니까 가능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단일화가 표심에 영향을 주려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소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윤석열 후보가 아주 내탁 공방의 전형인 세세한 것 같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자 보냈는데 봤다 안 봤다 확인받았다 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런 걸 보면 신뢰도가 바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무슨 이후에 단일화의 가능성을 보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당사자 간에도 치졸한 감정 대립인데 아마 그게 지켜보는 국민들께 무슨 감동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치적 대의를 상실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단일화 효과라는 것도 이후에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과정의 합리성 또는 이 결과의 감동 이런 걸 못 주는 가운데 단일화는 야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통합정부 얘기하고 있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여러 가지 채택을 했습니다. 책임 총리제 하겠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선거 앞두고 고육축책 아니냐. 예. 급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진정성 없다 얘기. 예, 뭐 야당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께서 이번에 한 정치개혁안 핵심은 정치개혁입니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거든요. 정치 구조, 정치 교체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과 같은 그 정권 교체는 사람을 바꾸는 거라면 정치 교체는 이제 근본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모적인 정치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확연히 바꾸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근본부터 따져보면 현재의 정치 체제는 87년 체제입니다. 1987년. 그로부터 35년이 지났어요. 집이 낡았는데 집이 낡은 것은 근본적으로 헐거나 새로 보수를 해야지 주인을 바꾼다고 낡은 것이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개헌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제기됐던 그 정치 개혁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가 보여지는데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선거용 고육지책 이렇게 그 얘기하려면 사실은 던져만 놓고 실행이 없어야 되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의총을 해서 이것을 그 전체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과정 중에는 이렇게 국민적이 다급 그 꼭 절실하게 느끼는 것들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국가 의제화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묻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용 고육지책이 아니라 선거 때 파악됐고 수렴됐던 국민들의 열망과 그것을 정치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선거 때라도 그걸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건 내가 표를 받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묻고 그것을 하겠다 그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이후에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표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후에 민주당도 말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기득권이 그 스스로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그건 개혁이지만 또 내려놓지 않아서 근본부터 그것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밀려서 국민들에게서 빼앗긴다 그러면 그건 혁명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정치인들이 하겠다는 개혁이고 또 이것을 의총으로 확인받고 그랬으니까 좀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 172석의 여당이 그런 것을 하겠다라 했으니까 선거 이후에도 책임성 있게 해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민주당이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고요. 예. 일단 양당 후보를 둘러싼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있고 유세전도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이제 투표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상대에 대한 공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장동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측에선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삼부토건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거티브보다는 조금 더 정책과 비전이 좀 더 마지막에는 부각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분명히 정책과 비전을 갖고 승부를 해야죠. 근데 이제 네거티브와 이 자질에 대한 검증의 경계가 참 모호해서 이제 이럴 때마다 그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정책에 대한 검증 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 중요한 범죄로서 후보의 자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주가 조작, 이건 이제 국민 경제를 어지럽히는 그 상당히 중요한 금융 범죄거든요. 금융 범죄,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사기입니다. 그렇죠? 시중에 떠도는 그 세대별로 가장 중요한 범죄가 20대는 강간범이라고 합니다. 30대는 유괴범, 40대는 자신에 대한 돈을 그 갈취하는 사기범, 뭐 이런 거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 돈을 먹는 사기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혁신적인 그 투자를 위해서는 창업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창업, 벤처기업 이런 것은 국민 다수의 투자를 받아서 하거든요. 국민 다수의 투자는 증권시장에서 모이죠. 그런데 증권시장에서 주가 조작이 끊임없이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9억까지도 이익을 봤다고 하고 개미 투자자들 돈 떼먹는 경제사범 소환조차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범들은 다 구속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참 어렵죠. 특히나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한 분이 그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건 참 어폐가 있고요. 저는 대장동 역시도 돈을 먹은 사람이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돈을 먹은 수준과 내용이 이쪽 저쪽으로 보면 얼마큼 확연히 비중의 차이가 있는지 보면 대략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24일 일이었습니다. 일산대교위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인데 이게 다시 지금 유료화로 바뀌었고 예. 거기에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예, 일산대교 통행료 그것은 김포, 고양, 파주 이쪽 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그 다리입니다. 네. 한강 다리가 10개가 넘는 중에 유일하게 또 유료화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통행료도 2km도 안 되는 다리를 하나 건너는데 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형차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경기 북서부 지역 그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재명 지사 시절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통지라고 하는 방법으로 무료화를 추진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로 보면 이재명식 방식이 이 정치가 출발부터도 다르고 또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도 다르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갖고 그 풀어가는 실사구시형 정치인인데 네. 이런 것이 표본인처럼 돼 있는 게 일산대교 문제거든요. 저는 이 이재명식의 해결 방법으로 이재명 후보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또 민생우선하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는 이 문제도 어떻게든지 이후에 그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그 앞에서 했습니다. 네.